안녕하세요. 저희는 횟집 딸내미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오래전부터 횟집을 운영해 왔어요. 현지 맛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에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활어를 대형 수족관에 넣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누군가가 그 수족관에 락스를 넣었다고 해요. 입구부터 락스 냄새가 퍼져서 이상하다 싶었고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걸 발견했어요. 저희 집은 락스로 수족관을 청소한 적이 없고 직원들도 경력이 길어서 실수할 일이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놀라 제가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불러버렸어요. 엄마, 잠깐 나와봐요. 큰일이 났어요. 수족관에서 무모하게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엄마를 부르며 소리쳤더니 엄마께서는 달려 나오셨어요. 엄마께서 나오시자마자 락스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나, 락스 냄새가 뭐야? 왜 그래요? 이게 다 뭐야? 왜 이러세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 폐사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엄마는 쓰러지셨어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부르다가 엄마가 쓰러지심에 더 놀랐고 그대로 119를 호출해 병원으로 옮겼어요. 범인을 찾기 전에는 가게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어요. 사망한 생선들을 처리하고 수족관을 청소해야 해서 당장 영업하기 어려웠어요. 사장인 엄마가 쓰러지셨기 때문에 직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 참 불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게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이에요. 걱정해. 아침에 수상한 사람이 지나다닐 때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말해요. 외부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몇십 년간 평화롭게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요. 제가 꼭 잡을 거예요. 근처에 CCTV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함께 무엇인가 생각해보죠. 언제쯤 그럴까요? 저기 있을 때는 CCTV가 없어도 그 차량에는 하나씩 블랙박스가 달려있잖아요. 블랙박스에는 그 자동차 주변을 계속해서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아줌마 씨, 우리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부탁해서 찍힌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길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 가게 앞쪽에 거주자 주차 구역이어서 새벽에는 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께 엄마를 잠시 부탁드린 뒤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차주분들이 모두 기꺼이 협조해 주셔서 블랙박스 속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가게 앞은 아니지만 근처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뒷모습뿐이었지만 경찰이 캡처된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전화도 주셨어요. 사진을 보셨나요? 아, 그 사람이네요. 헤어가 길어서 여자로 보이네요. 하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네요. 아이,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것 같고 키도 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선을 추적해도 CCTV에서 유사한 사람이 찍힌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네요. 무슨 말이신가요? 여자가 어디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뜻이신가요? 네, 우리 가게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건 찍힌 것이지만 CCTV가 360도 회전하면서 찍다 보니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의 동선을 따라보고 조사해봐야 해요. 우선 지금 저 여자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어렵군요.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여기저기 CCTV를 살펴보죠. 하지만 당장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범인의 모습이 찍혀서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뒷모습만 보이고 앞모습은 안 보이는 것을 보니 범인이 락스를 푸는 장면은 찍혔지만 그 후 어디로 갔는지 CCTV로 확인해도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범인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몰랐고 동선도 어디로 간 건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속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 둘이 열심히 운영했던 가게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에 분노했다고 해요. 그날은 엄마가 실망한 상태로 넘어가 진정을 찾지 못하셨어요. 실은 나도 결혼한 유부녀라서 엄마가 그런 상태에 빠지고 나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모두가 너무 놀랐어요. 의사가 와서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조금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상태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러웠어요. 처음에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서 상황이 안 좋아 보여서 일어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옆에서 계속 말 걸려 들으면 곧 정신 차리고 일어날 거예요. 충격은 크겠지만 수빈이가 열심히 간호하는데 곧 나아질 거예요.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나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수빈아, 너무 상심하지 마. 이런 때일수록 부부가 힘내야 해. 응, 그래? 그러시겠지? 아픈 입장이라 남일 같지가 않네. 그 여자는 정말 나쁜 년인가 봐에 잡히길 바라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몇십 년째 장사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라니.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경찰이 CCTV에 그 여자를 찍었다고 하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동선이 안 보인다니 CCTV를 확인했는데 없어서 당황스럽네. 잡혀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열심히 위로해 주시면서 몹시 화도 내주시더라고. 어쩌면 좋을까? 손님들이도 욕을 해주시고. 꽃 시장이 되어버렸어. 사돈이 쓰러지셨던 게 다행. 오늘은 일찍 시작해야겠어요. 몸이 별로인데? 아마도 그랬나 봐.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꽃집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나 두 분 다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도 비슷했는데 처음부터 잘 통하시는 편이라 사돈인 제 아버지도 특히 친한 편이셨던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 엄마에게 예쁜 꽃을 선물해주기도 했고 아버지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 다정하고 착한 편이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꼭 우리 엄마의 횟집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시곤 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동네 아저씨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가끔 다른 지역에서 온 아저씨,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기도 했거든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렀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대신 대지를 벌이며 그 아저씨를 쫓아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모습은 저도 엄마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거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무조건 퇴근하면 우리 횟집으로 왔어요. 아이고, 여보, 맨날 이렇게 안 와도 된다니까. 어떡하다간 이렇게라도 한 번 있었던 일이야. 그래, 강요.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해야 해요. 아, 저기 앉아 있어? 매운탕 내어줄 테니까 뜨끈하게 저녁이나 먹고 수빈이 데리고 퇴근해. 아니요, 장모님, 이대로 밥 먹고 퇴근하라니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창창한 사나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감시를 해야죠. 아주 술 먹고 헛짓거리 하려는 사람들 전부 노려봐 주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행패를 못 부리게 도우려면 제가 여기 앉아서 누가 행패 부릴지 지켜볼 거예요. 저녁은 모두 함께 먹어요. 장모님도 아직 식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게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부인과 나를 생각해주시는 친절한 남편과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장모님이 함께해서 우리 4명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모든 위로와 힘이 되는 병문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정우 씨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방금은 솔직히 좀 놀랐고 누가 이런 무섭고 엄청난 짓을 한 거지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범인은 잡힐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병문안에 방문해 주신 모든 말씀이 힘이 돼요. 아참, 병문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료수를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곧 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샘이나 무슨 음료수를 원해? 우리는 다 괜찮아. 아니,
누구든 오면 음료수를 제공해야 해요. 엄마 혼자 두고 놓기도 어려워요.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안심하고 다녀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걱정되어 달려와 주신 시어머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죄송해요. 음료수라도 제공하려고 했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샀고 다시 병실로 돌아오려 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외출해보니 휴게실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료수를 드리려고 다가갔더니 그곳에서 몰래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집을 볼 일도 없어진 수빈이와 함께 어디로 가는 것도 아직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야, 너 그동안 대단한 위로를 줬지. 그 처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건 진짜 신의 주신 기회야. 일 잘 풀릴 거야. 여기는 이세희 창모라는 사람의 말이야. 이제 지상에 있는 것만 남았어. 지금부터 수빈이를 조심스레 대해라. 장모의 신분을 잘 알아두고 명예 이전할 때 승리의 명의로 바꿔서 가져오는 거지. 이해했지? 당연한 얘기야. 내가 진짜 돈을 바라보지 않고 별다른 일 없는 수빈이를 안으며 산 거야. 이제 숨 쉴 틈이 생겨.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곧 명이 올 거야. 엄마에게 효도할 테니까. 요새는 잠이 오지 않아. 네, 사주를 봤더니 말 많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다 팔면 어쨌든 다 잘 풀리잖아. 아까 본 그걸로 웃을 틈이 생겼다. 아니야, 마음도 약해지니까 이렇게 글을 써버려. 미치도록 결혼한 모자들, 두 아이를 낳고 8년을 살았다. 좋은 척하던 게 버려지니 제가 엄마가 쓰러졌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남편이 원래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거나 인생이 문제라면 비난도 못 받았겠지. 하지만 이야기는 다르다. 정말 천사처럼 선량했거든. 육아도 혼자 안 시켰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어. 육아한다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진짜 남편 잘 만났다 행복해하고 남편한테 더 잘해줬는데 그러니 더 충격이 뒤에서 콩깍지를 까는 거야. 그렇다 쳐도 아예 어떻게 충격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희 엄마를 보고도 좋아할 수가 있는지 정말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둘이 무슨 일을 계획했던 건지 바라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된다는 말도 의심스러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 인간들이 노리는 건 엄마의 안 먹고 트랜즈레이션 리퀘스티드. 어제는 제 딸들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나를 그리워하고 울고 있는 것과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적인 아빠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집에 도착해서 증거를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의 억지 눈물에 맞춰주었다. 고마워. 너만 있어줘서 라는 말에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보통은 아이들과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린 둘째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부르자 나는 며칠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편과 나 둘 다 엄마를 돌볼 수 없으니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 둘째가 가발을 쓰고 아주머니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에 없는 것이었지만 둘째가 안방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때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안방으로 갔다. 어디서 보았냐고 물으니 침대 밑을 가리키며 머리카락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시 저장 듣자마자 나는 도움 아주머니를 불러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와주던 아줌마가 놀라졌다고 해요. 아이고 마니야, 이게 뭐야? 안 봤어요. 매트리스 밑에서 여자 옷과 여자 가발 몇 개가 나왔어요. 매트리스와 침대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데 더 놀란 건 거기 나온 가발이나 옷 중에 한 가지가 그 영상 속에서 본 여자의 것이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수족관에 락스를 뿌린 친구였던 그 여자 맞아. 갈색 파마머리에 남색 원피스 입은 그 여자야?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매트리스 밑에 그 가발과 옷이 나오니까 소름이 돋을 수밖에.
게다가 경찰이 말한 그 여자의 키가 170cm라고 했는데 그 키는 우리 남편과 똑같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의 수족관 사고를 의심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 계속 생각하다 우리의 엄마가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엄마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한 거야.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의 병실로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함께 있었어. 그래서 다음번 열린 병실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 소빈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애들도 자야 돼, 여기. 남편이 경찰이 범인을 찾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 아, 그래?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오, 그랬군. 경찰이 방금 연락해 범인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같다고 했어? 여자 한 남자일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 CCTV를 보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해. 지금은 그 남자를 추적 중이라고 해. 얼굴이 나오면 수배를 걸고 검거할 거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 좋은 소식이네. 바로 알려줘서 전화했어. 네, 다행이야. 정말 잘 됐다. 여보, 나 엄마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올게. 잠깐만 끊어볼게. 남편이 한번 나도 보자고 던졌는데 남편이 크게 당황했어. 그요, 잘 됐다. 기뻐하는 척하는데 본인이 범인이라는 걸 들킬까봐 무서웠겠지. 목소리로도 불안한 기색이 엿보여서 제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옆 병실에서 나와서 다시 엄마 병실 앞에 서 있었어. 남편이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얘기를 시작했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큰일이 났어. 경찰이 범인이 남자일 수도 있다고 했어? 아, 내가 가발을 쓰고 여장한 걸 알아차릴까 봐.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시킬 걸 그랬나 봐. 뭐라고? 경찰이 뭐? 아, 지금까지 여자로 착각하고 삽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이구, 이러는 너 그날 락스를 뿌리고 집에 들어갔잖아. 아니, 당연히 그랬지. 락스를 뿌리고 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 가방에 넣고 편의 시설을 들렀다가 아이 몰라 기억 안 나 그날 술 먹고 그런 거란 말이야. 뭐 술아니 그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는 날 술을 왜 처먹어. 어쨌든 범죄자나 살 떨려서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술 기운 좀 빌리려고 그랬지. 끝나고 편의점 가서 맥주 더 사서 마시면서 진정하려고 집 앞 공원 좀 돌았던 것 같은데 편의점도 가고 공원도 들었어. 사람은 사람 많았어. 그 앞에는 CCTV 없었니? 너 지금 당장 확인하고 와. 나 아주 잡혀 들어가면 재산이고 뭐고 개고생한 거 다 도루묵이야. 알아. 아유이 답답하. 내가 사람 하는데 좀 들렀다가 가라고 했어. 안. 경찰이 범인이 남자일 수도 있다고 했어? 아, 내가 가발을 쓰고 여장한 걸 알아차릴까 봐.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시킬 걸 그랬나 봐. 뭐라고? 경찰이 뭐? 아, 지금까지 여자로 착각하고 삽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이구, 이러는 너 그날 락스를 뿌리고 집에 들어갔잖아. 아니, 당연히 그랬지. 락스를 뿌리고 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 가방에 넣고 편의 시설을 간호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충실한 남편인 척 다정한 아빠인 척 혼신의 연기를 해왔고 거기다 자기 범행 사실이 들킬까 봐 맘도 조려가 심했으니 피곤한 정도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집에만 오면 쓰러져 기절하는 저는 증거 수집하기가 더 쉬웠죠. 추가로 증거들을 모아두기 위해 남편 핸드폰과 제 태블릿 PC를 연동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무슨 카톡을 나누는지 다 알 수 있었죠. 매일매일 자신들의 한 짓이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한다며 제가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며 무서운 소리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 카톡들을 보고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더라고요. 남편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에 자주 들렀어요. 제 어머니 병실에 가져갈 꽃을 사러 가는 명분으로 들러서는 시어머니가 꽃을 포장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키우는 다양한 꽃들의 락스를 조금씩 부어댔어요.
시어머니의 가게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물 뿌리기 안에도 락스를 부어 놓았어요. 꽃들을 넣는 냉장고 아실 거예요. 그 냉장고 속 물에도 락스를 전부 부었고요. 웃기게도 시어머니는 비염이 심해서 원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병문안 왔다가 코가 막혀 마스크를 쓴 상태였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가 지나면 락스 냄새가 나야 했겠죠. 경찰이 범인이 남자일 수도 있다고 했어? 아, 내가 가발을 쓰고 여장한 걸 알아차릴까봐.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시킬 걸 그랬나 봐. 뭐라고? 경찰이 뭐? 아, 지금까지 여자로 착각하고 삽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이구, 이러는 너 그날 락스를 뿌리고 집에 들어갔잖아. 아니, 당연히 그랬지. 락스를 뿌리고 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 가방에 넣고 편의 시설을. 꽃들이 락스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꽃가게에서 키우던 화분들이 갑자기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유를 모르셨죠. 바깥에서는 락스 냄새가 많이 날아갔을 텐데 그로 인해 화분들이 말라 죽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새로운 화분들을 계속해서 사주셨어요. 물론 그 화분들에게 내가 뭐라 해도 락스를 들이지 않았나 봐요. 그 결과 화분들은 죽어나가고 꽃가게에 들른 손님들은 화분이 금세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화분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소독약 냄새가 난다며 원망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님들의 원망에도 손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을 진상 손님으로 대하며 내쫓았지만 화분을 들고 온 손님들이 성의를 보이자 시어머니도 꼭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화분이 자꾸 죽어나가니 거래처나 영양제를 바꿔봤다고 해요. 요새 꽃가게에 반품하러 와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져서 꽃들이 죽는지 걱정이라며 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무서워요, 정말요, 엄마. 거래처를 바꾸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제가 엄마 병실에 놓을 꽃 사러 갈 때마다 한번 도와드려요. 횟집도 쉬고 있을 때니까 시간도 줄어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너도 엄마 걱정돼서 오래 못 머물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하루 종일 병실에서 엄마만 봐 있으면 우울해져서 엄마 손도 돕고 꽃도 보면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가려고요. 그럼 엄마도 얼른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며느린 척 연기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도와주는 척해서 툭툭 뿌려서 또 끝내야 말이죠. 용돈벌이로 하는 꽃집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한테 체포받은 새 화분들 돌리는 값이 늘어나고 영양제도 바꾸고 거래처도 바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고 상연돼 상태 안 좋은 식물을 팔아서 모양이 더렸더군요. 오랜만에 병문안 온 엄마 얼굴은 금세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꽃집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석수에 쫓기고 있는데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이나, 우리 뭐 꽃집 문 닫을까 봐 터지네. 도대체 무슨 영문지 모르겠어. 요새 죽을랍니까? 엄마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셨네. 요새도 꽃집에 환불해달라는 손님 꽤 와요. 이상하게 그래? 괜히 머리도 아파지고 소독약 냄새가 나서 이럴지도. 아이, 진짜로 괜찮은 건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고 병실에서 책을 들고 외출했다가 그걸 본 사람들도 같이 달려오거나 날아왔다. 너희 중 하나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가? 왜 당신의 이름이 그 고소장에 있나? 응, 아니야,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나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만족이 해당 날의 오해를 포장하거다. 결국 남편은 고소장을 들고 매달린 것이 도착하는 소식을 찾아 한숨 돌렸다. 그 시졌어. 거짓말도 두렵지 않은 태도에 화가 났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모두들 책임을 피했어. 우리 엄마를 위태롭게 만든 범인들아, 너희들 다 혼밥 먹을 줄 알아.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경찰을 불렀어. 예, 수빈아, 무슨 얘기지?
우리 정우가 말한 증거가 있어? 그래, 우리 정우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해? 너도 잘해줬어. 아무리 연약한 척,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어. 촛불에 불태우고 모든 것을 밝혔어. 우리 정가 너한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 이대로 나는 알고 있어? 무슨 죄인 척, 무슨 천생연분인 척 눈에 눈,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여. 하지만 너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모를 거야. 나는 우리 엄마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고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따랐을 뿐이야. 함께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는 버티고 자린 매점에서 그런 일어나겠다고 나을 줄 알았다. 두 양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된 것도 있고 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궤도를 인지했는지 연기를 내지 않고 인자한 척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수빈아 나는 너희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게. 정우는 단지 나의 꿈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정우는 내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냥 말만 잘 듣는 거야. 너도 알지 나의 어머니는 매우 잘한 일이 없어. 너는 이해하니? 우리 정우는 그동안 너와 나, 너희 어머니를 얼마나 잘해왔느냐? 너는 아는 거지. 남편들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렵다. 너도 아니냐? 정우는 그냥 그런 아기였어.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짓을 했고 정우는 정말 그렇게 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어. 신랑이 도와주고 얘가 얼마나 걱정하고 후회했을지 알아. 난 내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잘해줬어. 제약에 눌린 그랬죠. 남편이 잘해줬다고 알지만 그게 다 돈 때문인 줄 알았을 때 배신감이 큰지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고 어머니는 평생 노력했던 상점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고 상처 입었을 거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모욕적인 일이 있었어. 그렇게 100번 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어머니? 너무 긴 텍스트를 한 번에 번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의 문장씩 쪼개서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존심을 부린 나서 후회했어요. 걱정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락스를 뿌린 범인을 잡으려는데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요? 뻔뻔한 태도에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되네요. 혹시 정말 재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자는 말을 하는 건가요? 잠깐, 그러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쳤나요? 휴게실에서 나누던 이야기, 모르게 병원에서 나누던 이야기,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마의 죽음을 바라던 모자의 대화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모자를 경찰을 불러 제거하려고 했고 두 모자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모자들이 자신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울며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진짜 이러다 감옥에 갈 것 같아. 엄마하고 나 둘 다 가게 될 것 같대요. 당신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감옥에 갈 거예요. 아, 나 진짜 당신한테 잘했다고 생각해.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사정사정 말할게. 나가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걱정 마세요. 근데 원래 당신 재산이니까 제가 필요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발 고소 취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자 아빠 줄 수 없어. 아니, 진짜 용서해주세요. 아이들이 범죄자 아빠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죄를 지어놓고 그런 소리를 해? 끝까지 양심 가지고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봤자 나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한 짓은 단순한 락스 뿌리기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 좀 해봐. 그래서 입이 열 팔리라고 용서를 구하러 나오면 안 돼. 다시 연락하지 마.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으로서 자기 엄마를 그 형편에 이르게 한 이들을 봐주기 힘들어.
사과서도 쓰면서 엄마를 괴롭힌 인간들에게 용서 따위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고 이혼도 했어?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놈과 나눠서 쓰라고 하겠냐? 대답이 없었어. 합의금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아깝고 선처나 합의도 할 계획이 없었어. 그 두 못난 모습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 나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마더가 되었어. 다행히도 엄마는 의식을 찾아서 깨어났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엄마는 내가 고소하고 이혼까지 처리한 것을 칭찬해 주었어. 며칠 뒤 엄마는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상 문제는 없었지만 가게에 일하는 동안 제가 쉬는 시간을 주고 카운터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을 더 고용하게 되었고 작은 가게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장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락스범인의 소문으로 인해 우리 가게는 더 유명해졌어요. 어느 정도 장사를 한 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주인에게 맡겼고 그 후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빠진 자리를 잘 이겨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옛 이야기는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든 칼을 꽂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조심하시고 좋은 인연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